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발표된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고 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어오르면서 1770선 회복을 눈앞에 뒀는데요. IT와 자동차 등 그간 주도주라고 불렸던 이 종목들이 낙폭을 만회하면서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경시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식 고술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하이리지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는데요. 여유투자의 전도사 거상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영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이제 박스권을 넘어서 1800선에 도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오늘장 흐름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전에 말씀하셨던 일단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유럽계 은행들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시장의 예상치 정도 일단 부합이 좀 되었다라는 좀 그런 부분도 좀 호재가 되었었고요. 참고로 현재 있는 시점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 장세라는 부분, 실적으로 인해서 어닝 시즌을 도래해서 다시 한번 지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를 그대로 입증을 해 주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저 역시도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했었었는데,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고, 오히려 좀 약보합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가 마지막에 100포인트 정도에 달하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됐던 배경 역시도 미국 시장 역시 지금 실적이 잘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포드와 버라이즌,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칠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좀 비유를 한다면, 대표적인 이동통신사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러한 주요 기업들이 2분기 실적 예상치를 훌쩍 넘었다라는 이제 얘기도 돌았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GE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만에 다시 한번 배당을 늘리기로 했다라는 이제 결정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그렇다면 일단 GE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미국의 경제, 그냥 주가를 보시더라도 경계 지표를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봐도 무방하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그런 업체가 일단 배당을 높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성장을 다시 시작을 했다라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이 확산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마저 이제 들면서 미국 시장 역시 강세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이제 우리 시장으로 들어와서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이제 배경들도 됐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거의 보합권으로 대부분 이제 나라들이 끝났는데, 전반적인 대외적인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역시도 초반만 하더라도 커다란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여전히 우리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지금 일단 주체가 있죠. 일단 투신권 쪽에서는 여전히 지금 좀 대형주들 위주로 기존에 꾸준히 펀드 환매 물량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자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쏟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도를 높였죠.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일단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들이 열심히 지금 시장 상황을 올려가면서 연중 신고가를 찍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적인 체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투신권이 제일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투신권은 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신권에서 지금 내뱉고 있는 물량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연기금 역시도 1000억 원대에 달하는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일단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기금이 참고로요, 그동안은 눌릴 때마다 아래에서 하방경제, 거의 경기 선방을 할 수 있는, 아래에서 포진을 시켰었는데, 요새 지금 흐름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하반기부터 연기금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반기로 이미 접어들었고요. 연기금 내에서도 항상 연초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를 어느 정도의 자금을 우리 증시에 쏟아붓겠다, 이 정도의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약 10조 원에서 20조 원, 많게는 20조 원에 달하는 자금에, 연기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자금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은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급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투신권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물량들을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 연기금 쪽에서 다시 받으면서 기관 역시도 지금 순매수를 남기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오늘 좀 궁극적인 부분이, 그래도 좀 지수가 계속 묶여있다가 마지막에 오후장 거의 막바지
2까지 한번 튀어 올랐거든요. 자, 그럼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심적으로 너무 쉽게 올라가는 건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있는 그 자리로 봤을 때만 보더라도, 제가 잠시 후에 뭐 전망치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180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자리를 만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눈에 좀 띄고 있는 종목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죠. 외국계 창구에서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LG전자라든지 현대차가 아닌 기아차와 같은 이등주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도 그동안 살짝 좀 재미를 못 봤던 소외됐던 이등주들의 흐름 역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오늘 시장에 좀 두드러진 특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예. 자, 말씀하셨다시피 미국과 국내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연중 최고점을 높여감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지수가 이제 18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만드는 장인데요. 자, 그럼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중요하겠죠. 앞으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으로 또 지수를 바라봐야 하는 건지 투자 전략 좀 자세히 짜주세요. 네, 제가 일단 시청자분들께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요.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계좌 안에서는 빈수레가 좀 요란하다라는 얘기가 조금 좀 빛 좋은 개설구가 오히려 좀 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작 대형주들을 좀 따라갔다가 기관들한테 오히려 또 엇박자로 잘집 물렸던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내 계좌는 왜 이럴까, 이런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어차피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0포인트, 뭐 1900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재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이 단순히 단타용으로 들어오는, 단기적인 목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절대 아니라는 것은 저 역시도 피부로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위로 올라가려면요, 아직은 좀 더 손바뀜이 확실하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동안 우리가 시장이 크게 올라갔을 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뭐 대형 IT주가 됐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들이 되는데 오늘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 IT 하이닉스라든지 뭐 LG이노텍과 같은 대형 IT주들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지금 전반적인 차트가 하락 추세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나마 뭐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횡보를 지금 가고 있지만 그동안 좀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 IT주들의 흐름이 추세가 지금 하락으로 바뀐 만큼 그 하락이 이제 상승으로 다시 바뀌면서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약간의 시장 안에서의 좀 위로는 좀 제압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지금 저는 내다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뭐 몇 가지 좀 점검할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뭐 예를 들면 뭐 증권주들이 두 번째 눌림목을 갖고 두 번째 좀 시세 분출이 나오는 시점이 확실하게 시장이 다시 상향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형 증권주들이 잘 갔었죠.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삼성전자가 다시 탄력을 받느냐. 참고로 83만 5천 원 라인까지는 없잖아. 좀 지금 저항대가 상당히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지금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그 위로 훌쩍 넘어준다면 83만 원에 대한 고점 돌파가 이제 가능하다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이제 IT주들의 다시 활약을 우린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좀 지수가 고점이라고 연중 신고가라고 좀 불가피하게 너무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그동안 뭐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렸다가 올라가고 있는 자리들이 대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좀 몸을 여러분들께서는 계좌를 불가피한 그 매매보다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고 벌써 2분기 이번 주가 거의 피크라고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코스닥업체라든지 8월 둘째 주까지 이제 발표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그런 이제 위로는 1800포인트까지는 없잖아. 조금 매물벽이 많이 좀 쌓여 있는 부분도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그 대형 IT주들이 추세가 바뀔 때까지 시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난주 동안에 뭐 어떤 시장이 제일 많이 눌렸죠? 바로 코스닥 시장이 정말 많이 눌림폭이 컸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쪽의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좀 뒷받침된 대형주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지금 있는 시장 흐름에서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수익을, 그 이상의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거상님과 함께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이 함께하는 대박클럽. 자,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업종을 맞추는 문제였는데요. 이 업종은 신규 발주 지속 그리고 신조성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요 상선 등의 하반기 수급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업종은 어디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조선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즈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황 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추천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 드리니까요. 오늘도 기업 분석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고 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상님, 네. 오늘은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한국콜마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증권계에 따르면 화장품 업계가 앞으로 2년 이상 호황 국면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던데요. 근래 한국콜마의 주가의 흐름도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만 해도 급등하는 이 모습을 연출해줬습니다. 저 오늘 거상님께서 왜 한국콜마를 굳이 들고 나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거상님, 네네. 기업 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뭐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예. 이 업체는요, 화장품의 이제 뭐 재료도 만들고 아니면 또 의약품을 또 새로 개발을 해서 유통도 하고 대형 업체 쪽에 또 납품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제가 일단 그 사업 소개를 좀 드리기에 앞서서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뭐 숨겨진 가치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뭐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라든지 5월 말 정도에 뭐 HTS를 뭐 보시는 분들은 제 또 레포트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5월 말 정도에 이제 썼던 그런 레포트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을 기업을 소개를 드리는 것은 일단 좀 성공적인 케이스 이런 식으로 주가의 흐름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앞서서 좀 드리고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뭐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또 누차 말씀드렸던 또 다른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가치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한국콜마는요. 현재 상장된 종목 일단 개요부터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상장된 주식수가 약 2,750만 주 정도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윤동환 대표 외에 이명희 2인이 16.2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콜마죠. 그쪽 일본 콜마에서 직접 약 14.95%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거의 이제 경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량이 나올 수 없는 물량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눈여겨 보실 부분이 지금 모니터에도 나오고 있는데 피델리티 펀드에서 약 5.45%를 갖고 있는 대주주죠. 5%가 넘었다라는 것 자체가 자, 일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외에서 운용사 중에서 펀드 운용사 중에서 가장 가치주로서 유명한 업체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피터 린치라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역시도 여기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일단은 피델리티에서 쥐고 있는 한 절대 아마 쉽게 나올 수 없는 물량입니다. 물론 최근에 뭐 시세 분출이 나와서 마음 졸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 정도의 시세 분출을 목적으로 들어온 업체는 아니리라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자, 다만 일단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기업이 그만큼 많이 좀 저평가되었을 때 이 피델리티에서 많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업종 자체가 좀 부각을 받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역시 피델리티라는 그런 좀 표현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3월 결산법인입니다. 참고로 지금 또 궁금하신 분들이 12월 결산법인이면 지금 한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들 좀 계실 텐데, 참고로 1분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분기가 4, 5, 6월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7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의 흐름으로 좀 시장이 상당히 시장보다도 상승률보다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약 1,9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의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기업에 대해서 눈독을 좀 들였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은요, 화장품 이제 재료라든지 뭐 용기에 담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쉽게 뭐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일단 뭐 여성분들만을 위한 화장품이라고 해서 이 종목을 본 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뭐 워낙 미디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뭐 꽃미남 열풍이 뭐 올해는 아니지만 한창 좀 불었을 때가 있었죠. 남자들 역시도 뭐 열심히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뭐 옆에 있는 뭐 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뭐 이렇게 마사지도 받고, 남자들 역시도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요, 그만큼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정말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5천만 인구 중에서 뭐 1대1이다. 그 성별의 비율이 1대1이라고 봤을 때 그동안의 시장 점유율이 2,500만이었다면, 물론 극단적입니다, 표현은. 하지만 남성들의 수요 역시도 가미가 된다라면 이 시장은, 화장품 시장은 정말 불보듯 뻔합니다. 투자할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좀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돈통신사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에 우리 시장에서 이돈통신사가 지금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뭐 투자 가치가 많이 없어졌지만 한창 성장기 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그 마켓 그 분포가 이제 벌어진 거죠. 네, 순식간에 오픈이 되면서 열심히 소위 말하는 뭐 미국에서 땅 따먹기와 같은 그런 또 경쟁 구도가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KTF라든지 SKT라든지 그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시작했거든요. 자, 한국콜마 역시도 그렇다고 지금 경쟁업체가 많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유일한 경쟁업체라고 제가 보고 있는 업체는 코스맥스라는 업체예요. 그 종목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국콜마와 거의 흡사한 지금 그 추세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럴 만한 지금 이유가 있는 부분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화장품 업종에 대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단순히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더라도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외 시장에 대한 지금 발판도 꾸준히 마련을 하고 있는 지금 업종들이고요. 그렇다고 화장품을 만들어내서 팔고 있는 업체로만 국한이 된다면 투자 가치가 없겠지만, 열심히 그냥 재료들 만들어주고 기술력 하나를 개발을 하면 그것만큼 어마어마한 고부가 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한국콜마의 지금 사업 모델을 보셨을 때 그 성장 가치는 더 무궁무진하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국내 시장 점유율가 1위인 화장품 OEM, ODM 업체입니다. 자, 일단 OEM, ODM에 대해서, OEM은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ODM에 대해서는 잘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참고로 OEM은요, 이제 좀 쉽게 우리가 OEM으로 많이 떠올리시면 중국, 예를 들면 좀 원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노동력도 좀, 노동비도 좀 싸고, 아니면 원자재비도 좀 싸고, 좀 아니면 심지어는 뭐 임대료라든지, 중국이 워낙 또 물가가 싸다 보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특히 뭐 이러한 뭐 제조업을 하는 업체들은 중국에 꼭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게 이제 좀 중국에다가 오히려 또 닿게끔 뭐 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기술은 만들 수 있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주문을 오더를 받아가지고 만들어내서 그 대형 업체에 그냥 납품하는 게 OEM이고요. 유일하게 좀 차이가 있다라면 ODM 같은 경우에는 쉽게 OEM과는 좀 다른 게, ODM 업체들이 ODM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좀 핵심적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가장 큰 좀 차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냥 어디서든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OEM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가 되어 있고 우리만의 보이지 않는 자산 가치,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특허청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지적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대형 업체들 역시도 쉽게 뻗을 수가 없지만 기술력에 대해서만큼은 대형 업체들보다 훨씬 더 출중하고, 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일단 OD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훨씬 더 시장 점유율 뿐만이 아니더라도 일단 ODM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 점유율가 1위라는 것 자체는 일단 이 업체만 찾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자, 일단 그런 부분 봤을 때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더 페이스샵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런 업체들, 화장품 이제 만드는 유통망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업체들에서 이제 노크를 어디에 했느냐, 바로 한국콜마와 함께 견주어서 같이 윈윈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유통망과 예쁘게 포장을 해줄 테니 내용물은 너희들이 만들어라.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LG생활건강이 뭐 작은 중소형 기업도 아니죠. 어마어마한 대형 업체와 함께 지금 나란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코스닥 업체였던 이제 한국콜마가. 자, 더 페이스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 전문적인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연구 개발 결과를 끝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지금 꾸준히 그 대형 업체들과 함께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점, 저 역시도 그 부분을 가장 높게 샀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그 한국콜마를 보게 됐던 사항은 일단 그 부분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경쟁업체가 없다라는 거였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맥스 외에는 뭐 특별히 지금 경쟁업체가 없고, 화장품 시장 역시도 앞서서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성들조차도, 그리고 많은 여성들조차도 이제 더 여가 생활도 즐기면서 야외 생활도 하면서 더 많은 화장품들이, 기능성 화장품들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의 안성맞춤식의 투자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사항은 그렇다면 실적의 흐름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일단 좀 모니터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07년도부터 2009년도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 일어난 매출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이 참고로 2007년도는 1225억 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1535억 원, 2009년도에는 1881억 원. 제가 늘 쉽게 보셔야 될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매출액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시장 점유율가 넓혀가고 있고 또 다른 시장 안에서 열심히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렇다고 지금 남는 장사를 그동안 못했던 것도 아니죠. 영업이익을 보시면, 흐름을 보시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일단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손익분기점이 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남는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는 장사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시장 점유율이 넓고, 그리고 또 고마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고부가 사업입니다. 하나를 개발을 하면 꾸준히 영위할 수 있는 제품들을 계속 넓혀갈 수 있고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 역시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순이익 부분은 뭐 별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PER이라든지 PBR만 보시더라도 지금 PER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럼 뭘 의미하죠? 그럼 주가는 정작 지금 정작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작 너무 많이 소외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산 가치나 전반적인 순이익도 늘고 있는데 정작 PER은 여전히 낮아지고 있다는 게, 같이 높아져야 좀 당연한데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투자처로서도 이것만큼도 좋은 지표가 없죠. 저 역시도 지금 저퍼주에 대한 여전히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PBR 역시도 자산 가치 대비 보셨을 때에도 여전히 지금 1배 수준이 넘어갔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거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면 지금 있는 주가가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게 지금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다른 이러한 투자처를 갈망하는 투자자들에게 의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금 지표가 그대로 지금 고스란히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수급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올해 1분기 4월에서 6월까지 추정치를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은 약 한 60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50억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 봤을 때, 네, 지금 뭐 곱하기 4만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그냥 계산만 하시더라도 지금 한국콜마가 어마어마하게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깐 제가 좀 뉘앙스를 좀 드리긴 했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지금 시장을 개척을 해서 중국에서도 여전히 지금 매출이 조금씩 발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그 북경콜마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다 모든 설비 투자가 끝나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활동을 접어들면서요. 여전히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 이제 본격화를 했다라는 건데, 무엇보다 이제 중국 시장의 내수에 이제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첫 해 매출은 크지는 않지만 약 1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측을 한다고 저도 얼핏 들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 봤을 때, 하지만 중국 시장이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뭐 비싼 뭐 그런 제품들도 아니고 누구나 쓰고 있는 화장품이라는 거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성장 가치가 반영이 된다면 한국 콜마 과연 그동안에 이제 자회사가 단순히 지금 자회사일 뿐이지만 나중에는 자회사 역시 우리 시장과 맞물려서 어깨 나란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까지 좀 멀리 좀 점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봤을 때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만 보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7,35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이 주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열 양상이 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담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임을 감안을 한다면 여전히 지금 있는 가격대에서 오히려 눌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찾는다라면 이 종목 충분히 그 탄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좀 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국내 OEM, ODM 업체 중 중국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특히나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이라는 말씀 덧붙여 주시면서 한국콜마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예, 재무제표를 살펴봤듯이 성장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수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PER과 PBR은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적정 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장에서 6%나 급등한 감이 있지만 이 종목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얼마쯤 매수를 해보면 괜찮을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주시고요.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 설정해보면 괜찮을까요? 네, 목표 주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장 가치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만 좀 봤을 때는요. 지금 충분히 지금 목표 주가는 좀 달성을 한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일단 탄력이 받고 있고 또 오버슈팅이라고 좀 보기에는 조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눌리고 있다가 뭐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눌리고 있다가 오히려 다시 한번 올라가고 오늘 장대 양봉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차트는 아닙니다. 그만큼 그동안 꾸준히 매집했던 세력들 역시 아니면 또 다른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지금 탄력이라면 충분히 10,000원대에 대한 지금 좀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10,000원이라는 것 자체만큼도 충분히 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소요는 될 수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그렇다고 눌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신다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박스권 상단부가 아닐까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기까지 기다릴 경우에는 일단 6,900원 정도 되겠죠. 6,0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이 시장의 흐름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기관 쪽이라든지 외국인 쪽에서 물량이 나오는지도 계속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중국 콜마 쪽이라든지 북경 콜마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신다면 현재 있는 추세는 뭐 8,000원, 9,000원대까지의 흐름은 그대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7,100원대에서 6,000원대 후반 정도는 좀 내려온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실 때 너무 또 올라간다라면 따라가시지는 마시고요. 다른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거상님과 함께 한국콜마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발 퀴즈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 한국콜마는 이곳 활로 개척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중국시장, 2번 벼룩시장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스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그간 거상님께서 들고 계셨던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 오늘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 종목 동원 F&B부터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25%를 넘어가네요. 네네. 예. 말씀드렸지만 25%도 좀 아직은 조금 미미하고요. 최소한 40%는 좀 넘어가야 제가 일단 목표로 제시했던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원 F&B를 제가 추천을 드렸던 사유들은 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은 뭐 성장성이라든지 자산가치 대비 뭐 저평가된 종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수를 했었고, 잠깐 좀 차트를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목표가는 62,0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43,300원에 이제 담았고 현재 25.9% 수익이긴 한데요. 자, 추세의 흐름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지금 이 차트상에는 나오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담고 있어요. 뭐 많이라고 해봤자 뭐 몇천 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천주 단위든 지금 참고로 그 평균 거래량을 보시면 뭐 만주 단위가 지금 거의 안 됩니다. 최근에 그만큼 쥐고 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가격대에서 팔 수는 없다. 잠깐 눌림목이 있었지만 이 눌림목은 오히려 정작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세력들이라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지금 이번 주에 조금씩 지금 56,700원이 연중 신고가거든요. 이 라인을 오히려 못 가고 있어요. 하지만 올리면 단연 올리죠. 하지만 노출이 되는 걸 지금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조금만 본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충분히 올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고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모아가고 기간을 좀 끌고 가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간다면 단연 연중 신고가라는 이제 뭐 필터링이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다른 또 시세 왜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종목이 조금 더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하지만 동원 FMB의 흐름 지금 남아있는 지금 한 주 역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56,000원대에 대해서는 뭐 단숨에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보유해 가시면서 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6만원대 놓고 할 때까지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원 FMB에 이어서 삼형전자를 보겠습니다. 삼형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신 가격이 1,900원이었으니까 현재 수익이 한 15% 이상 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월 20일 날 연중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한 이후에요. 이 종목 역시도 참고로요. 다른 IT주들이랑 좀 다르게 얘는, 이 종목은 위에서 올라간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하지만 대형 IT주들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 종목들이 좀 살아준다면 콘덴서를 만들고 있는 업체로 말씀드렸죠. 뭐 LED라든지 LCD TV에 들어가는 콘덴서를 만들고 있고 시장 점유가 상당한 기업이라는 만큼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시세를 만들었던 세력들은 물량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지 않고 있죠. 지금 받고 있는 세력은 없고 그냥 일시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중에 눌림목 확인을 하시면서요. 반등 포인트, 일단 그 전환이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이네요. 무학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던 때보다 수익이 더 좋아졌어요. 무학은 오늘 장에서도 올랐습니다. 무학도 다시 한번 흐름을 짚어주세요. 네, 무학이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음봉이 5개가 만들어졌어요. 오늘 역시도 장중에는 음봉이었거든요. 6개가 음봉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웬만하면 이 종목은 지금 그동안 거래소 이전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슈만으로 한번 올라갔었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이전 때문이라면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일단 뭐 거래소 이전을 떠나서 일단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부분이 더 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제가 출연했을 때도 아마 상담을 드렸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되는데,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이 종목은 주워 담는 그런 전략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5,000원 밑으로 내려갔다면 그것만큼 좋은 장점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그게 바로 기회고요. 오히려 단타 세력들이 나갈 때는 열심히 받쳐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담아가시는 전략. 지금 참고로 1,000억 원이 조금 넘거든요. 이 시가총액만 보시더라도 1,000억 원이 조금 넘는데 매출액만 보시더라도 이 종목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거래소로 이전된 만큼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더라도 기관들의 바스켓 역시 열려있다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지금 오늘 만들어진 시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만든 저점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4,825원까지 밀렸는데 참고로 이 종목은 거래량도 많지 않고요. 하지만 거래가 다시 내려가고 있다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반전을 했다는 것은 일단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눌림목으로서 어느 정도 좀 자리는 확실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만든 저점이 잘 유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더 강한 상승 탄력을 볼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들 5,000원대 미만으로 빠진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최소한 이 종목 6,000원이 넘을 때까지는 그대로 보유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이상에 대한 가치도 있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일단 목표 수익에 대해서는 6,000원으로 저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약 5,92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거사님 포트폴리오에 다우데이터와 호텔신라도 갖고 계셨었잖아요. 오늘은 예, 제외가 됐네요. 매도를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포트에 없다는 것 자체는 뭐 매도를 한 거겠죠. 그리고 다우데이터는 지난주에 시청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지지대가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040원에서 30원 라인이 무너지면 오히려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추세가 이탈이 되면서 다시 박앤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지금 팔고 다시 어디까지 눌리는지를 보시면서 좀 저점 매수 공략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음봉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요. 골드만삭스에서 일단 뭐 자금이 필요했는지 특별한 사유는 지금 아직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체크를 했는데 단순히 일방적인 외국계 증권사에서 약 30만 주 정도 순식간에 물량 폭탄을 냈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오늘 일단 저점에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3,050원대에 대한 터치를 한다면 이 종목은 다시 고개를 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기다리시면서 이제 지난 저점 부분까지 빠지는지를 보신 다음에 가치가 전혀 손색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네, 일단 그런 부분 좀 보시면서 대응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역시도 일단은 일단 매도를 한 다음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눌릴 자리를 좀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호텔신라 네, 호텔신라죠. 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도 그랬었고 지난주였죠.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특별히 27,000원대에 대한 노크를 못하면 전량 매도를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역시도 지금 거산클럽에서는 약 16% 정도의 지금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양봉을 만들었네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고생이 좀 심했겠죠. 7월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길게 어디선가 지금 바스켓이 좀 열렸던 것 같은데 기관 물량으로도 좀 보이고요. 하지만 오늘 좀 다시 좀 자리를 잡고 있지만 추세는 좀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좀 적당한 선에서 일단 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다른 또 종목에 대한 부분도 또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 역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그간 거상님께서 들고 계셨던 종목들 오늘까지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향후에 다시 한번 거상님 모시고 들고 계신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려야겠죠.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대유신 소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유신 소재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500원대 했고요. 예. 비중은 한 80% 가지고 있습니다. 2,500원에 80% 정도 갖고 계시면 매수하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많이 기다리셨고 또 오래 잘 참으셨는데요.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를 몰라가지고요. 그냥 갖고는 있는데. 예. 이게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비중이 꽤 많으시거든요. 예. 이 종목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들고 가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그 주변에 아는 지인이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해서.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지인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좀 있어 보라고 하시던데. 좀 더 기다려봐라. 예. 예. 회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시고요. 예, 잘 몰라요. 예. 예. 거상님과 함께 대유신 소재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를 좀 살펴보겠고요. 예.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떨지도 같이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에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예. 예, 앞으로도 좋은 대응하시고 또 수익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거상님, 네. 대유신 소재를 잘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유시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고요. 참고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세가 한번 났던 게,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시세가 지금 났던 시점이 6월 말 정도에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하면서 시세 분출이 한번 난 부분 좀 볼 수 있겠는데, 좀 단기적인 좀 재료성으로 인한 지금 한 번에 좀 그 수급이 한 차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 배경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식경제부 쪽에서, 나노 코팅 소재와 나노 복합 소재,
뭐 이런 소재를 좀 이용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고투명성 단열재에 대해서 좀 개발을 앞으로 하자라는 좀 선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업체로 선정을 좀 받으면서 약 127억 정도의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좀 급등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게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에 127억 원을 쪼개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항상 정부 지원금은 그렇죠. 항상 나눠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단기적인 매출이라기보다는 업자는 조금 더 비효율적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대이유신 소재는요, 이런 정부 자금들보다는요, 자체적인 지금 매출을 늘려나가든지 아니면 지금 수익성을 좀 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둘 다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동안 이제 매출 증대가 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일단 수익성은 영업이익이 많이 상대적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일단 주가 역시도 지금 실적 장세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기술적으로 재료적으로 올라온 이후부터 올라가지 못하라는 것 자체가 가장 지금 좀 걸림돌이 되지 않나 지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참고로 2009년도 1,425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이 약 40억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었고요. 올해 1분기 수준은 약 404억 원 정도 매출에 4억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안 잡혀 있거든요. 자, 일단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펀더멘털적인 요소들만 보시더라도 현재 대유신 소재 자체는 지금 2,000원대가 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제 입장에서도 아직은 좀 단기적으로 아직 과열 국면이 끝나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좀 단계적으로 물량을 줄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좀 걸려있죠. 지금 차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지지대가 2,000원대 초반에서 잡혀 있습니다. 2,000원대가 무너진다면 다소 좀 더 위험한 자리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동안 갭이 하나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뭐 실적이 뒷받침돼서 만든 갭이라면 오히려 좀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니고 단발성 재료로 인한 갭인 만큼 반드시 한 번은 메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1,91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리를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비중이 80%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중을 단계적으로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2,040원 내일입니다. 내일 다시 한번 지금 있는 저점보다 밑으로 내려갔다면 2,000원이 무너진다면 손실에 대한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손실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50% 비중을요, 2,020원이라든지 10원 라인에서 다시 무너지면 다시 한번 수급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2,000원대 초반에서 10원이라든지 이 정도 라인에 다 전량 현금화를 시키시고 다른 종목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탄력 있고 시장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에 묶일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모를까? 그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반 물량을 빨리 현금화를 시키셔서, 일단 70%에 달하는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30%는 어떻게 하느냐?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내일은 50% 전량 그냥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0%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한다면 2,180원에서 2,180원에 대한 노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그대로 노크를 하는 걸로만 그친다면 그때도 이제 파시면 돼요. 30%를 매도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뚫어서 올라간다면 오히려 이때는 다른 수급이 또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0%는 보유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그 라인을 좀 보시면서 일단 50% 비중에 대해서 내일 현금화를 시키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나머지 30%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8272님께서 보내주신 삼천리 자전거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7,100원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전반적인 진단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고상님, 네네.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만 공략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는요, 그동안 너무 이슈가 됐었죠. 테마 작년부터 그랬죠. 작년에 뭐 4대강이라든지 뭐 자전거 도로 뭐 관련돼서 우리나라 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정책 수혜주로 자리를 매김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뭐 실적이나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 역시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적정 주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종목 액면가 500원짜리 종목이고요. 매출액이라든지 그동안 뭐 자산 가치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현재 10,000원대가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특별히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더 올라간다면 뭔가 또 다시 자전거 도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까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단순히 기업적인 측면만 봤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좀 매도를 권합니다.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3,150원을 다시 위로 상향 돌파를 한다면 좀 보유를 하시면서 13,000원대까지에 대한 노크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막고 다시 밀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냥 더 이상 보시지 마시고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막연한 기대를 줄 수 있는데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하지만 특별히 조금 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종목으로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거상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거상님과 함께 종목 상담 순서를 마칠까 했는데요. 종목을 하나만 더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드릴게요. 프롬서티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3344님의 종목입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꼭 좀 알려주세요 하셔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6,220원에 사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본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네요. 예. 일단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손절매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손절매라는 개념이 없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은요. 여러분들 무장 없이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들고 시장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손절매라는 건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자, 프롬서티도 마찬가지로 지금 손절 타이밍을 놓쳤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손실이 정말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6,22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거의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거든요, 거의. 이 구간에서 다시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네, 일단 반등을 좀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거래량이 37만 8천 주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 분차트상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4,500원대에서 4,520원, 네, 4,500원에서 4,520원에서 좀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1차적인 지지는 그 4,52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아니라면 최종적으로는 4,450원까지 밀리면 그냥 더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손실이 크더라도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빨리 만회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지지부진하게 지금 최근 같은 시장의 흐름들 더 들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상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좀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채우는 문제인데요. 한국콜마는 이것 활로 개척에 따른 추가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중국시장, 2번 벼룩시장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